뜨는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 준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어린 왕자 3화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3화.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 이야기를 또 하나 듣게 되었다. 혼자 오랫동안 생각하던 어린 왕자가 불쑥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죠? 양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을까요? 물론이지. 그럼 꽃에 가시는 왜 있는 거죠? 그때 나는 볼트가 꽉 조여있는 비행기 엔진을 손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 고장이 생각보다 심각한 데다가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아 몹시 불안했다. 가시는 왜 있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하면 끝까지 대답을 듣길 원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 필요가 없어. 괜스레 꽃들이 심술을 부리는 거지. 그래요?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어린 왕자는 원망스러운 듯 퉁명하게 말했다. 아저씨는 엉터리예요. 꽃들은 연약하고 순수해요. 나름대로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요. 가시가 있으면 무섭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 볼트가 끝까지 빠지지 않으면 망치로 쳐서라도 빼야겠다. 하고 생각한 찰나인데 어린 왕자가 또 방해했다. 아저씨는 꽃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하자, 이제 그만. 나도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니. 어린 왕자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중요한 일? 기계 기름으로 범벅이 된 손에 망치를 들고 매우 이상하고 흉측한 물체 위에 엎드린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나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다 뒤섞였다고요. 어린 왕자는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의 황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내가 아는 어느 별에 아주 새빨간 얼굴을 한 남자가 살았어요. 단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보거나 별을 바라보거나 누구도 사랑해 본 적 없는 그런 남자였죠. 그는 온종일 계산만 하면서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말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찬 그는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에요. 뭐야? 버섯이었다고요.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창백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양들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을 먹어왔고요.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리 힘들게 가시를 만들어 왔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양들과 꽃들의 싸움이 어째서 중요하지 않죠? 얼굴이 새빨간 남자가 계산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오직 내 별에만 있는 꽃 한 송이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꽃을 어느 날 아침에 양이 무심코 먹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말을 이었다. 오직 하나뿐인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백만 개의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꽃이 저 별 어딘가에 있겠지 생각할 때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별이 빛을 잃어버린 기분일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어린 왕자는 말을 더 잇지 못하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밤이 깊었다. 나는 조용히 연장을 내려놓았다. 망치와 볼트, 갈증과 죽음이 모두 부질없이 느껴졌다.
거기에는 어느 행성에서 내 별인 이 지구에 온 위로해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두 팔로 어린 왕자를 보듬어 안았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내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줄게. 그리고 꽃에게 보호망을 입히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이 매우 미숙한 존재로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마음에 다가가고 그에게 감동을 주며 그와 한마음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로웠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았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풀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가 날아와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다른 잎과 달라 보이는 그 싹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새로운 바오밥 나무의 일종일지 몰라서였다. 그런데 싹은 곧 작은 나무가 되더니 성장을 멈췄고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을 지켜보던 어린 왕자는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꽃은 오랫동안 초록색 꽃방에 숨어 아름다워질 준비만 했다. 꽃은 정성스럽게 빛깔을 고르고 꽃잎을 하나둘 다듬어 천천히 옷을 입었다. 그 꽃은 개양귀비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피어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싶은 듯 했다. 신비로운 몸단장을 며칠 동안 계속하던 꽃은 어느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모습을 드러냈다. 아, 정말 우아한 꽃이었다. 꽃이 하품하며 말했다. 아, 이제야 잠이 깼네. 죄송해요. 내 머리가 온통 헝클어졌네요. 꽃을 보고 감탄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꽃이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죠. 나는 해와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 또 있을까?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식사 좀 챙겨주시겠어요? 꽃이 말했을 때 어린 왕자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신선한 물을 물뿌리개에 담아 뿌려주었다. 이렇게 꽃은 심술궂은 허영심과 까다로운 성품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신이 가진 4개의 가시를 보이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지도 모르잖아요. 어린 왕자는 말했다.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난 풀이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난 호랑이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무서워요. 바람막이를 가져다 주겠어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이 무섭다니. 식물인데 참 불행한 일이군. 이 꽃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저녁에는 제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 별은 너무 추워요. 환경도 그리 좋지 않고요. 내가 전에 살던 곳은... 꽃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꽃은 제일 처음에 씨앗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 알 리가 없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통나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를 탓하며 2-3번 헛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찾아보려 했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러자 꽃은 일부러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는 착한 마음으로 꽃을 사랑했지만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꽃이 무심코 하는 말을 어린 왕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이렇게 고백했다. 그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꽃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꽃은 내 별을 향긋한 향기로 가득 채웠지만 나는 그 향기를 즐기지 못했어요. 가시 이야기는 듣기 싫었지만 측은한 마음으로 들어야 했어요.
어린 왕자는 이어서 말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요.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단순한 거짓말 뒤에 숨긴 연약한 마음을 알았어야 했어요. 꽃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그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이 이동할 때 무리에 섞여 자신의 별을 떠나왔다고 생각한다. 별을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별을 정성껏 정리했다. 특히 화라산을 깨끗이 청소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불을 뿜는 2개의 화라산이 있었다. 그것은 아침밥을 따뜻이 데울 때 아주 편리했다. 불이 꺼진 후화산도 하나 있었다. 어린 왕자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서 그것도 깨끗이 청소해 두었다. 화산은 청소만 잘해주면 폭발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불을 내뿜는다. 화산 폭발은 마치 굴뚝에 솟아오르는 불꽃과 같다. 물론 지구 위에 사는 우리는 화산보다 훨씬 작아서 그것을 청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화산 폭발로 곤란한 일을 겪곤 한다. 어린 왕자는 울적한 기분으로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남은 싹들도 모조리 뽑아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하던 일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애착이 갔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우려는 순간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잘 있어요. 어린 왕자는 꽃에 작별 인사를 했다. 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다시 인사했다. 안녕, 잘 있어요. 꽃은 기침을 했다.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꽃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어요. 용서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말해요. 어린 왕자는 꽃이 비난 섞인 어투로 말하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유리 덮개를 손에 든 채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자기 다소곳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말하는 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이젠 소용없겠지만. 하지만 당신 또한 나만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길 바래요. 유리 덮개는 치워도 돼요. 이제 필요 없어요. 바람이 불면 내 감기는 그리 심하지 않아요. 서늘한 밤 공기를 맞으면 오히려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들이 오면 나비를 만나기 위해서는 벌레 2마리가 와도 참아야죠. 나비는 매우 아름답다면서요. 나비가 아니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요. 당신은 이제 멀리 떠나잖아요. 짐승들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난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계속 그렇게 우물쭈물 서 있을 거예요? 성가셔요. 떠날 거면 빨리 떠나요. 어린 왕자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 3화를 읽어드렸습니다.